네,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이고요. 날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8월은 폭우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이것도 가을 장마인가? 비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 발간한 장마 백서에도요. 최근 10년간의 경향을 보면 장마의 모습이 갈수록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흰남노 어떤 태풍인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폭우가 또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비는 이제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비인데요. 예. 이전에 내렸던 굉장히 강했던 비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세력은 강도는 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와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비들이 내린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이런 비들이 생겨난 원인은 이전보다는 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비구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네. 대기 중에 수증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적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건 비는 얼마나 오래 가는 겁니까? 이 비는 이제 오늘부터 차츰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비구름대들은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권을 조금 더 영향을 주고 네. 차츰 오늘 이제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비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지역들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곳들만 좀 조심을 하고 장기적으로 큰 피해는 우려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 8월에 진짜 비가 많이 내린 곳들이 많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8월 달에 내리는 강수의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시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수증기의 양이 그 평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의 대기의 흐름들이 좀 다소 정체되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네. 여름철에 비해서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도도 다소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 수증기들이 충돌한 그 영역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부분이 놓이게 됐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수년간 이제 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좀 지속성 있는 그런 비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내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겹치면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 건데 그런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겹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학적으로 보면 예.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증기는 그렇게 이제 매 여름마다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북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도 이제 기상에,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나라를 쓸고 지나가는 시스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평년에 비해서 매우 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년과는 좀 달랐다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또 이 기회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런 강한 비구름대가 생기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기회적인 일치성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러한 북쪽에 있는 어떤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와 남쪽에서 생겨난 그런 많은 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쪽에서 걸쳐졌다라는 부분이 다소 이제 우연 쪽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름 기온 보면 해마다 더 올라간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네. 기온이 높은 거랑 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랑도 연관이 있나요? 네, 물론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기온이 높아지면 예. 그 공기에 담길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쉽게 이해하시면 밥그릇에 밥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 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밥의 양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은 이 밥그릇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밥의 양이
적겠다, 많겠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담기는 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그 의미는 이 밥그릇의 크기가 많아진다. 즉, 한 번 비가 내릴 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이어진다면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허. 하지만 이 기온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 양도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다라고 봐야 하는 거지, 필연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아하. 굉장히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확률이 100%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러한 시그널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상청이 발간한 장마백서 보면은 뭐 전통적인 장마 현상은 없다라는 얘기도 담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라는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장마가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장마라는 그 말의 출발 자체가 예. 사실 과학적인 기상 용어보다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관례적인 여름 시기의 하나의 그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말로 풀어낸 단어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변하면서 그 장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장마라는 말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특정 현상을 일컫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초에 여름철이 시작되는 초입에 긴 비가 내리는 시기가 항상 있더라, 여름철에. 네. 우리는 그거를 장마라고 보고, 그 장마 끝나면 이후에 폭염이, 더위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 이제 여름의 어떤 소설 같은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장마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어적으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장마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뀌는 양상은 굉장히 좀 이제 10년 전부터도 굉장히 좀 뚜렷해지는 형태가 있고요. 예전 예. 같으면 장마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방, 중부지방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정 해는 갑자기 전국의 장마가 시작되거나 또 오히려 중부지방에 먼저 장마가 시작되는 형태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은 단순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북상을 하면서 생기는 것들 형태보다는 특정한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어디서 충돌하냐에 따라 한 번에 정체 전선이 어디 형성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기압골에 의한 정체 전선 활성화도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해지고 좀 통계적으로 예년에 그러했던 그런 형태들을 띠지 않는 해가 오히려 좀 더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예측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 다음은 태풍 얘기 좀 나눠볼게요. 11호 태풍 흰남노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영향 줄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동전을 아직 던지기 전입니다, 지금. 예, 어떤 뜻이죠? 의미냐면 태풍이 지금은 서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대만 부근 쪽으로 이제 얘가 향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태풍은 이렇게 대만 동쪽 해상까지 이동해 온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인데 우리나라 쪽으로 좀 상당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6,000km 정도. 근데 여기서 얘가 당분간 정체를 하고 그 이후에 얘가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여기서 정체라는 이 시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북상을 할 때 이제 이게 어디로 이제 진로를 취하겠냐라는 부분이 그때 확실해집니다. 그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날짜로? 그 시점이 지금으로서는 2일에서 3일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네네. 이게 우리 쪽으로 올지 이번 주 어떻게 말 될지. 정도 돼야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지, 얘가 우리나라 쪽을 스쳐 지나갈지가 조금 더 뚜렷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강한 건가요? 지금 이 태풍의 그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중심 기압이 지금 현재 그 915헥토파스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이 정도면 거의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강력 태풍이라고 저희가 강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태풍이 발달한 곳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예전에 영향을 줬던 매미나 이런 태풍들이 약 930에서 40 정도의 헥토파스칼 정도의 세력을 가졌었거든요. 오, 비슷하네요, 그러면. 근데 이번이 중심기압이 훨씬 낮습니다. 이 중심기압이 5헥토파스칼만 차이가 나도 예. 태풍의 세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5 차이만 나도 그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태풍이 굉장히 앞으로 이 태풍은 현재 지금 915헥토파스칼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로 지나가기 시작할 때 910헥토파스칼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더 세진다는 말씀이고요. 예.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태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오고 있는 이 해수면 온도, 이 부분의 해수면 온도가 다 30도로 또는 되게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태풍이 지나오면서 자기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해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수증기의 뜨거운 수증기의 양들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태풍의 먹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태풍이 이동해 오는 경로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만약에 준다고 보면 그 경로가 좀 상당한 피해를 낳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만만히 실제로 이제 태풍의 경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나라 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쪽 그 북위 30도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 비상 또는 경계구역으로 진입하는 그 태풍들이 평상시에는 올라오면서 대부분 약해지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들어올 때 수온이 대체적으로 26도 이하가 되게 되는데 태풍이 약해지는 시점에 수온의 경계값이 약 26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이 다 27도 이상입니다. 약해지지 태풍이 않는다. 약해질 가능성이 거의 적어서 만약에 이 경로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쯤 되면은 이 경로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인근 쪽으로 부근 쪽으로 오게 되는 날짜는 언제 정도입니까?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약 5일에서 6일 정도에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의 30도 선을 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게 될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 말이 조금 더 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 이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만약에 진입을 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태풍이 근데 본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강한 비구름대들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 4, 5일, 6일, 7일 요 정도 사이에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물론 다른 경로 이동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태풍이 멀리 있더라도 태풍의 주변 우리가 이제 태풍의 반원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이럴 밴드라고 하는 태풍 주변에 있는 비구름대들과 강풍대들은 태풍이 원래 크게 우리나라보다 더 크거든요. 수십 배 정도 크기 때문에 태풍이 멀리 있어도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태풍이 제가 아까 2일부터 말씀을 드린 게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부터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때가 3일, 2일이. 그런데 3일부터라도 벌써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서 제주도, 남해안 남부지방 시작해서 이제 5일 쪽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고 6일, 7일 동안에는 아마도 이제 태풍이 통과를 해 나갈 때 만약에 우리나라 쪽의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가장 좀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좀 한마디씩으로 대답을 요청을 드릴게요. 추석 날씨 어떻습니까? 연휴 때? 추석 날씨는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변동성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구름만 좀 많은 날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름 다시 나오고 가을 온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가을 온 겁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찬 공기가 어느 정도 준동을 하는 시기라 조금씩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태풍 이야기 끝으로 많이 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자, 다들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